안녕하세요, 한사영입니다. 오늘 인문학을 위한 창의성 영상에서는요, 현재에 머물 수 있는 프레임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계속 공부를 얘기를 할 때 있는 특정 지식을 익히는 공부와 답을 스스로 만들거나 더 나아가서 문제를 만드는 공부를 구별하고 있죠. 그러니 책도 특정한 지식을 익히기 위해서 읽는 책들과 현재에 머무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구별하는 데도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쏟아지는 지식을 그대로 들이붓듯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고 그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는 저자의 책을 찾고 그들의 프레임을 꾸준히 살펴보고 따라가다 보면 나한테 맞는 몰입의 방식을 찾을 수도 있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프레임은 한 시를 가지고 밀착해서 탐정처럼 읽는 정민님의 시선입니다. 사실 저는 이분처럼 한 시 자체에 통달한 게 아니어가지고 한 시가 줄 수 있는 그 매력, 이분의 책에서 나오는 엄청난 매력이 있는데 그 매력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의식적으로 인문학적 창의성을 배움을 통해서 좀 더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시선으로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이분의 책을 접한 게 저한테는 세 가지 측면에서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술하면 떠오르는 제가 갖고 있는 나름의 틀을 넘어서서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저한테 예술 했을 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거는 근대 명화예요. 서양의 그런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런 명화, 인상주의, 피카소 이런 류의 명화를 감상하는 것을 첫 번째로 떠올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틀을 넘어 봅니다. 제가 서양 미술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동양 미술도 있겠죠. 이런 동양화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틀을 확장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미술만 예술인 거 아니죠? 미술에서 더 확장하면 바로 또 떠올려서 나오는 게 음악이 있을 수 있고 음악에서 무용이라든지 연극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문학은 당연히 예술인데 저한테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예술의 영역과는 약간 결을 달리하다 보니까 약간 독립된 영역으로 따로 버티고 있어서 얘를 예술 영역에 같이 떠올리는 데는 약간 더 시간이 좀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중간적 매체가 확장되는 그런 경험에 자극이 있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중간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제도권 교육과 그 바깥의 교육 중간 지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있고 대학 입학한 이래로 계속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학문의 세계와 실생활에 나와서 사회에서 겪어서 배울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건데 이 중간 지점에서 어떻게 좀 조화를 이루면서 살까 하는 그런 고민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예술 매체도 이 중간 영역에 있는 매체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린이 문학을 좋아합니다. 어린이 문학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예술이란 단어의 틀을 떠올릴 때 처음에 사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이 첫 번째로 떠오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문학이라든지 그림책까지 예술의 영역에 들어가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 책을 보다 보니까 이 한시라는 매체가 그림책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둘 다 중간적 매체로서의 매력이 있는 장르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 당장은 저에게 한시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다기보다는요, 제가 만약에 어느 순간에 뭔가를 찾아야 될 영역이 있을 때 그때 예술 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저만의 틀이 한시까지 하나 더 확장됐다는 것 자체도 좀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가 오늘 영상의 주제인데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온전히 감각을 열고 몰입할 수 있는 저자의 시선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흰둥개가 앞서가고 누렁이가 따라가는 들밭 풀가에는 무덤들이 늘어섰네. 제사 마친 할아버지는 밭두둑 길에서 저녁녘에 손주의 부축받고 취해서 돌아온다. 조선 중기 이달 무덤에 제사 지내는 노래입니다. 한시를 멈춰서 음미할 수 있는 훈련이 되지 않은 저 같은 독자에게는요, 개 나오고 무덤 있고 할아버지가 취해서 돌아오네?
그런데 어쨌단 말이지? 이러고 마는데 이분은 주의 깊게 이 시를 보면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해내더라고요. 첫 번째, 왜 아버지는 없고 손자랑 할아버지만 성묘에 갔을까? 두 번째, 왜 무덤이 산에 있지 않고 밭두둑에, 그것도 늘어서 있을까? 세 번째, 왜 할아버지는 저물녘까지 술에 취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다시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은 훈련이 된 분의 눈에는 전쟁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죽음을 경험하게 됐고 그 상황에서 아들을 잃게 된 할아버지가 참담하게 울고 있는 그런 슬픔이 전해져 온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강아지 2마리가 시에서 쫄랑쫄랑 따라가는 그 장면을 보고는 이 무덤이 있는 거리가 먼 곳이 아니라 동네 어귀 가까운 곳이구나까지 유추해내셨습니다. 실제로 이 시의 배경은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제 영상에서 그대로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실제 이분이 쓰신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 책을 읽다 보면은 이 과정을 굉장히 밀착해서 추리해내듯이 읽어내고 이분이 정말 온전히 몰입해서 느끼는 정서가 공감이 가게끔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한시란 매체를 통해서 멈추고 찬찬히 살펴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어있는 공간을 그려내는 생각 훈련을 하셨더라고요. 만약에 한시가 자기에게 맞는 매체면 이런 식의 훈련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경우에는 이 책 한 권 봤다고 한시란 매체 전체를 열심히 통달할 때까지 그렇게 훈련을 하지는 않았지만 의식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멈추고 살펴봐야 의미가 들어오고 또 저자가 그 공간에 몰입하는 그런 순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책을 몇 년에 걸쳐서 찾아 읽었더니 좀 더디지만 조금씩 감각이 예민하게 확장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몇 년 전에 읽었던 텍스트를 다시 보면 같은 장면에서 받아들이는 감각이 다르구나 하는 느낌이 오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쌓여서 자신만의 경험이 메타적으로 연결이 되면 그 결과로 자신의 영역에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오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